미국이 이란의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을 피하고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인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 제가 2월 14일에 팬미팅을 하게 됩니다. 상금 100만원 걸고 퀴즈쇼도 이때 할 테니까요. 퀴즈는 책에서 대부분 출제할 거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으로 2월 3일에 아라비아해에서 미국 니미츠크 항공모함인 에이브러임 링컨 항공모함에 공식적으로 접근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때 에이브러임 링컨함은 이란 남부 해안에서 800km 정도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었는데요. 느닷없이 이란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이 계속해서 에이브러임 링컨함에 접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티모시 호킨스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해당 드론이 불분명한 의도를 갖고 공격적으로 접근했다면서 국제역에서 작전 중인 미군은 긴장 완화 조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선을 향해 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샤헤드 136 드론이 위협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미 해군이 F-35C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드론을 격추하였습니다. 미군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드론 격추 사건은 미군이 드론을 하나 잡았다 수준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전쟁의 경계선을 한 단계 넘어간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격추가 발생한 장소가 아라비아해였고 표적이 된 것이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임 링컨 항모 전단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항공모함은 미국의 상징이자 최강의 전략 자산이고 항모 전단 주변에 미확인 비행체가 접근하는 순간 미군은 즉각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격추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란이 미국 항모 전단의 방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를 리 없다는 점입니다.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전투 초계기까지 갖춘 바다 위 요새를 향해 샤헤드 136 드론이 접근했다는 건 우발적 상황이라기보다 의도된 도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거나 방공망의 대응 패턴을 분석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협상을 앞두고 우리도 언제든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작은 충돌이 확전으로 번질 위험이 커집니다. 외교는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미 군사적 힘겨루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 사건이 꽤 중요합니다. 이게 평범한 시기에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란의 도발로 인해서 미국이 드론을 격추한 사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부사령부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이던 미국 상선인 스테나 임페러티브호가 이란군에 의해 위협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선박 2척과 이란의 모아제르 드론 한 대가 고속으로 접근해서 승선 및 납포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미 해군 구축함인 맥포람이 현장에 출동해 대응에 나섰고요. 해당 선박은 호위받아서 안전히 항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나설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지 말할 수 없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네수엘에서 했던 것처럼 막대한 병력을 그곳으로 보내고 있고 그들은 곧 도착할 것이라며 나는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발언했죠. 일단 이러한 군사적 충돌과는 별개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스티븐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만나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로 했는데요. 협상은 2월 6일 진행합니다. 만약에 회담이 성사되면 2025년 6월에 핵협상 결렬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후 미국과 이란이 갖는 첫 공식 접촉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협상도 될지 안 될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튀르키예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란이 미국의 장소와 형식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오만으로요. 그리고 지금도 흥미로운 건 이번 협상이 다자회담 형태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중동에서 이 정도로 큰 이슈가 걸리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같은 걸프 국가들 혹은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핵심 아랍 국가들이 참관인 형태로라도 끼어들며 분위기를 잡으려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란이 아예 그런 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랍권과 이슬람권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협상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이 직접 마주 앉는 양자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가 꽤 노골적입니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의 범위를 핵 문제로만 제한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사찰, 제재 해제 같은 핵 관련 의제만 다루고 영내 국가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미사일 문제나 이란의 대리 세력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으로서는 핵 문제만 잠깐 묶어두는 식의 합의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중동 전역에 뻗어있는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안보 리스크가 전혀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국가들은 이란의 핵보다도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후티나 헤즈볼라 같은 세력이 자기 영토나 해상 수송로를 위협하는 게 더 직접적인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다자 구도를 거부하고 미국과만 붙으려 한다는 건 아랍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협상 테이블 밖으로 밀어내고 협상 의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란으로서는 아랍 국가들이 들어오면 핵 이슈를 넘어 미사일과 대리 세력까지 한꺼번에 압박받게 되고 협상은 훨씬 복잡해지며 양보해야 할 조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최대한 의제를 좁히고 핵 문제 하나로만 미국과 거래를 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예정대로 협상 자체는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절대 평화로운 협상 테이블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협상이 결렬될 때 군사적 선택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협상에 실패하면 그 다음은 외교가 아니라 군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매우 직접적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선 이란과의 대화는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표현
표현이지만 이어지는 발언이 훨씬 무겁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란과 관련된 여러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표현은 워싱턴에서 거의 공식적인 경고 문장입니다. 경제 제재 강화, 추가 압박, 영내 전력 증강,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습이나 직접 타격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을 꺼낼 때는 이미 내부적으로 군사 시나리오 검토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층 더 강한 표현을 내놨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협상이 결렬되면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직설적이고 동시에 의도적으로 공포감을 자극하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특유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되 상대방이 버티거나 시간을 끌면 바로 군사적 압박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미국이 이란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핵 문제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협상은 외교적 절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란도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이란은 협상 자체를 핵 의제로 좁혀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내려 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 문제를 핑계로 중동 전체 안보 질서까지 재정렬하려는 의도를 동시에 깔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협상은 핵 합의가 아니라 중동의 힘의 균형을 둘러싼 전면적인 힘 겨루기라고 봐야 합니다.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도 맞불을 놓는 모습인데요.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을 통해 군사행동을 감행할 경우 그 결과는 제한적인 충돌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중동 전역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자국이 고립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내 저항 세력들과 함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한편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 분위기 자체를 강하게 불신하며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만나 이란은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반복적으로 깨운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는 과거 핵 협상 과정에서도 이란이 시간을 벌면서 핵 능력을 강화해왔고 제재 완화나 경제적 이득만 챙긴 뒤 다시 도발을 이어갔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란은 겉으로는 협상에 나서는 듯 보이지만 뒤에서는 미사일 개발과 드론 전력 확충, 그리고 헤즈볼라와 후티 같은 대리 세력 지원을 통해 영내 불안을 키워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이란과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위험한 선택이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란이 핵무장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네타냐후는 이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외교가 아니라 강력한 압박과 군사적 억지력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중동 안팎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가능성과 이에 따른 미국의 이란 공격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알자지라는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 정권 교체를 시도할 경우 이란 정권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내전이 장기화한다면 그 여파가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주변 국가 전체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데 영국 해양위험관리 업체인 뱅가드는 고객사들의 군사활동 증가 및 영내 긴장구조 상황을 고려할 때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중동의 긴장 상황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다가 큰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쪼록 큰 충돌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란과 미국의 충돌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